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2019년 12호로 올해를 끝내는 12호로가 나왔습니다. 이 월간조선 이 12호로에 참 엄청난 특종 기사가 실려 있네요. 굉장히 양도 방대하고 저도 읽으면서 이해하느라고 했는데 야, 참 이거는 정말 월간조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대단한 특종입니다. CIA 미국 중앙정보국과 이탈리아 정보기관 AISE가 지금 2015년 5월 그 김정은이 비밀 자금을 들고 튀어버린 김명철이라는 사람의 진술서를 CIA와 AISE로부터 입수해가지고 단독 공개했는데 참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애청자님한테 그림 한 장, 사진 한 장 띄워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이제 2013년 6월 20일 어디 뭐 바닷가로 보이는데 이제 비를 맞으면서 혼자 우산 쓰고 가네요. 이 친구 이거 같이 좀 쓰지. 안 쓸라면 지도도 안 쓰고. 하여튼 뭐 우산을 쓰고 북한 그 고위지도층하고 하고 옆에는 뭐 북한 군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만세 부르고 오른편에 초호화 유람선이 보입니다. 요트죠. 바로 이 700만 달러짜리 요트를 사서 김정은에게 비밀리에 산 거죠. 그렇죠. 갖다 바친 게 김명철이고 그렇죠. 또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2010년 10월 이설주하고 어디 뭐 무슨 생필품 판매장에 이제 김정은이가 갔는데 이틀 동안 친구가 이제 뭘 하나 들여다보고 있고 이설주가 살살거리면서 뭐 이제 설명 뭐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이설주가 입은 레드 발렌티노라는 그 이탈리아 유명한 그 패션 브랜드인데 여기에 베이지색 롱코트까지 이 김명철이가 사다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는 왜 지금 어디에 가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월간조선에서는 김정은 통치자금, 비밀자금에 유럽 자금 총책 김명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친구 지금 어디 있는데 이 서류를 입수한 겁니까? 수사 서류를. 지금은 이제 2015년에 탈출을 해가지고 원래는 미국에 망명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인데 좀 박근혜 정부의 면을 세워준다는 생각에서 한국으로 가라 이렇게 권했다고 그럽니다. 이 친구들이 아는데 한국으로 오겠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갈 바에는 이태리에 주저앉겠다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이탈리아 국적을 획득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탈리아 모처에 있는 걸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그 미국 CIA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정보기관 AISE하고가 국정원에다가 이제 정보를 공유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명철이 이제 그 어떤 김정은 통치자금 관리 실태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초호화 요트라든지 혹은 이설주가 입는 그 명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국정원하고 공유를 하다가 그다음에 2016년도에 김명철이 이탈리아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정보 공유가 중단됐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북한 최고위층들, 김정은의 뭐 피부치들, 김정을의 피부치들 망명한 사람들 상당수가 미국에 가 있어요. 그런데 김명철은 2016년 이 무렵에 그 미국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미국이 하여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괜히 또 김정일이 비자금을 지금 뭐 수천억을 가지고 튄 사람을 괜히 한국 보냈다가 이한영이처럼 살해당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차라리 이탈리아에 남겠다. 잘 익숙하고.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적 대북 정책이나 이렇게 박자가 잘 맞던 때였기 때문에 뭐 한국으로 가라고 권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본인은 아마 한국으로 올 경우에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아마 지금 생각하면은 뭐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잘 선택했죠.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돈을 어디서 조달한 겁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대성무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알려진 게 그 39호실 태영호 씨가 얘기했던 바로 그 39호실 뭐 비밀금고 얘기하고 했던 건데 이 돈은 지금 그 김정일이가 뭐 요트를 사라 그래서 이제 800만 달러짜리 요트를 샀고 그 전에 김정일 시대에도 이 자료에 보면은 그 이지무트라는 그
요트를 네. 이게 뭐 2천만 달러 뭐 이렇게 예. 해서 살려고 그러다가 이제 네. 대북 금수 조치가 걸려가지고 지금 못 샀던 건데. 그렇죠. 그래도 2013년에는 또 제주를 발휘해가지고 네. 유엔 안보리 제재 대북 북한에는 호화 사치품들 그렇죠. 저 이설주가 입고 있는 옷 같은 거 예. 김정은이 차고 있는 시계 예. 이런 거 다 지금 못하게 돼 있는데 이 김명철이가 아주 그냥 뭐 암시장에서 뭐 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얼마나 많은 그 손을 거쳤겠어요. 그 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돈은 우선 뭐 대성무역 같은 데가 가령 뭐 북한의 각종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공식적으로 내다팔지 못하게 돼 있지만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뭐 뒤로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조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널리 알려진 거지만은 뭐 해외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라든지 혹은 외교관이나 그 무역 주재원 이런 사람들한테 충성의 자금 뭐 이런 거 바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모아 갖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금광, 은광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태영호 시구 39호실의 비밀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북한의 금과 은광은 직접 39호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가서 이제 뭐 태영호가 확인하러 가봤더니 금괴를 막 엄청나게 쌓아가지고 뭐 오래 생산한 거다 뭐 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옛날부터 산 거 몇십 년 한 걸 그 쟁여놓고서 이게 뭐 우리가 뭐 한 겁니다. 김정일한테 거짓 보고 하더라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그거 요즘 와가서는 마약 밀매, 위조 달러 이런 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들고 나온 거는 한 얼마나 들고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 우리 돈으로 한 4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4천억 원쯤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4천억 원 편차가 크네요. 4천억이면 4억 달러 정도인데.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한참 때에 그 금강산 관광으로 벌어들이던 돈보다도 많은 돈이기 때문에 진짜 4천억 원을 들고 튀었다 그러면은 김정은의 어떤 그 통치자금에서는 상당히 큰 데미지가 됐을 거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월간조선이 이 자료들을 예. 김명철이가 한 그 정보 미국 이탈리아 정보기관에 그 토론 온 걸 예. 뭐 우리 국정원이 내줬을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뭐 우리 국정원 아니면 CIA 아니면 저 이탈리아 정보기관에서 이 서류를 받은 건데 왜 이 유럽 자금 총책이 그 김명철이가 이탈리아에 머물고 있는 겁니까? 이탈리아는 이제 EU 국가들 중에 제일 먼저 북한하고 수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프랑스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북한 입장에서는 이탈리아를 갖다 장차 이제 어떤 유럽에서의 어떤 거점으로 생각하려는 그런 점에서 이제 관심을 가졌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원래는 이제 이 김명철이 하다가 이제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누구였죠? 장길성이었나요? 네. 그 장성길 그 조성길 대리대사가 그 뒤를 맡았다가 그 사람마저 이제 망명을 해버리니까 김정은 교수는 굉장히 열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사람들이 정말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와는 뗄 수 없는 혁명 가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 비자금까지 맡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길까지 이제 후임자였던 조성길은 튀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게 조성길 딸이 강제 북송된 그렇죠. 게 알려져서 이제 그렇죠. 조성길도 이제 뭐 어디 이탈리아가 보호하고 있다고 그렇죠. 했는데 이 김명철 건에 이어서 조성길까지 같이 네. 이탈리아 정보기관이 그냥 딱 낚아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셈이구만요. 예. 그 김명철의 동생은 이제 김경철이라고 그 싱가포르 주재 북한 무역 대표부 대표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김정은의 어떤 해외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만지는 사람이었는데 그 김경철은 그 장성택 일파로 몰려갖고 총살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총살을 당하니까 김명철도 나도 위험하구나. 그래서 이제 망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 CIA와 이탈리아 정보기관에 틀어놓은 그 김명철이 얘기하면은 굉장히 지금 어렵다. 돈 관리하기가. 예. 이제 차명 계좌, 예. 뭐 가차명 계좌. 예. 여기는 보니까 또 뭐 그 김명철은 이 양반이 살아있는데 이게 예. 하여튼 뭐 현지 척까지도서 예. 이탈리아 여성과 결혼하고 그 계좌도 하고. 그렇죠. 하여튼 이런 뭐 기술들을 축적을 해가지고 네. 이제 충성심을 보였는데 그렇죠. 이 동생이 싱가포르에 있던 동생이 아시아 지역 담당이 제거되니까 그렇죠. 김명철도 이제 배신한 셈이고요. 예. 그러면 그 김명철이가 밝힌
예. 그 유럽 지역에 유럽 네. 그게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스위스은행이래. 스위스은행도 뭐 네. 이게 쉽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 CIA나 네. 저 이탈리아 정보기관이 네. 뭐 눈을 시퍼렇게 떠 굴던데 한 어느 정도 그 관리했었다고 김명철은 주장하고 한 뭐 있습니까? 최소한 10억 불 정도 될 걸로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외 비자금이 한 최소 10억 불은 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10억 불을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거니까 빼내 갈 때는 뭐 물건 사서 보내면은 네. 뭐 1,000만 달러짜리, 2,000만 달러짜리 네. 요트 보내면 되면 뭐 네. 그걸 또 가져와서 하는 거고. 그럼 중국 내에도 지금 그 상당한 그 가차명 계좌가 지금 있고 그 CIA와 서방 정보기관들 그리고 미국 국무부들이 이 계좌를 지금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거기 거점은 중국 대련이라고 대련이죠. 박혀져 있고. 그죠. 다른 그쪽으로 해서 대개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외에서 조달한 물품들, 그다음에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많은 물건들이 이제 다련항을 거치는 걸로다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김명철의 발언을 종합하면은 북한이 중국 상하이 등의 여러 은행의 김정은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가차명 계좌 수십 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계좌명과 계좌 번호까지 파악한 상태다라고 하니까 예. 지금 저 미국으로서는 뭐 지금 뭐 저 방코 델타 아시아처럼 여차하면 네. 저 중국 내에 아니면 유럽 내에 김정은의 비밀 계좌도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지금 확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야 이게 북한 우리가 김정은이 요새 뭐 큰 소리 뻥뻥 치고 뭐 시진핑 만나고 하지만은 이렇게 핵심적인 혁명 가게들만큼 칠 만큼 민심의 이반도 심각하고 우리가 강하게 요청한다면 미국이 방코 델타 아시아 때처럼 저 김정은 비밀 계좌들을 압박하고 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는 건데 우리 정부가 이건 한쪽 완전히 포기한 거로 봐야 되겠죠. 사실 이제 유엔에서 대북 제재할 적에 중국까지도 거기에 이제 일단 응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제도적 장치로 보면은 북한에 대한 봉쇄는 상당히 돼 있는 셈입니다. 근데 중국이 그 뒤를 열어주는 거는 뭐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거기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조차도 그동안 몇 가지 사건이 드러난 것처럼 원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뭐 공해상에서 북한과 한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어떤 그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해서 우리나라에 쉽게 내줬던 전략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제재 조치는 사실 거의 완벽하게 일단 제도적인 틀은 짜여졌고 그게 상당히 잘 가동되고 있었는데 먼저 이제 중국이 문을 열어줬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정말.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지만 이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서방 정보기관들의 이 정보 활동, 압박, 공조 이런 거 참 엄청나게 그 가속되고 있는데 이게 또 그냥 한쪽에서 풀어주는 또 강력한 또 힘이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이 텀을 노려서 하고 있지만 김정은 자신도 굉장히 불안하겠죠. 여기 보니까 김정은이가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고모부 장성택이 죽이고 나서 머리를 뭐 공개적으로 전시했다는 말까지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그 얘기를 갖다가 꽤 뭐 많이 했었죠. 트윗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지금 이거 느낌은 어떠세요? 이거 뭐 굉장히 큰 일인데 지금 김정은이의 자금 아시아 뭐 유럽 지역의 그 자금 총책들 39호실 책임자들이 이렇게 지금 서방 정보기관하고 손잡고 사라져버리고 북한 내부의 그 중요한 정보 같은 것들을 다 해주고 취약점 뭐 참여 가참 계좌 지금 다 파악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각오하면은 김정은이 굉장히 움츠러들 텐데 이걸 뭐 활용할 방안은 없을까요? 이번 달에 이제 다른 기사입니다만은 북한군 정치장교들한테 이제 학습제 강 자료라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일종의 그 교육 매뉴얼이죠. 그게 이제 배포된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고용이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평양의 어머니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뭔가 하면은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버지 때는 그러니까 김정일 때는 주변에 믿을 만한 충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김정일 때는 근데 지금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나한테는 아버지 같은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없다 하는 그 아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립감일 수도 있죠. 그걸 갖다가 피력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북한군 정치장교들에 대한 교재에서는 뭐 김정은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들어간 거겠지만은 김정은 입으로다가 내 곁에는 충신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그것도 참 심상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김명철이도 가고 조성길 대사도 가고 그렇죠. 지금 주변에 뭐 장성택은 자기 손으로 죽였고 내 손으로 죽였고 형도 내 그렇죠. 손으로 죽였고 이게 우리가 자꾸 우리 김현철 통일부 장관 같은 식으로 예. 저 이종석 예.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예. 대변인 김정은 대변인 예. 식으로 보면 북한 김정은이가 굉장히 강고하고 체제로 움켜쥐고 있고 갖고 뭐 되는 건데 보면 실상을 보면 좀 마약 밀수꾼이고 시대에 정말 저 살인마고 독재자고 그거 싫어서 백두 혈통의 왼손 오른손까지 다 도망가는 그런 지도자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이게 무슨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은 흘러가고 기회는 오지 않고 참 답답한 지금 상황입니다. 남북 관계가. 정말 우리가 정말 사실 지난 여러 해 동안 미국, 일본하고도 이제 공조가 잘 됐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만큼은 용인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적에 우리가 거기하고 박자를 같이 맞추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제대로 강화했으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 됐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저렇게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김정은한테 자꾸 구명대를 갖다 던져주고 그러는 게 국내의 좌파 정권들이겠죠.